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또 가장 큰 이벤트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에 0.3% 조정을 받은 반면에 코스닥은 바이오주의 반등 속에서 0.7%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장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 또 지난주 내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해보고 수익률 자랑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드려야겠지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유가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예.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서 포스코 대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포스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포스코 계열사고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는 약 1,38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대비해서 44.1%,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분기 무역 적자의 배경이었던 이란 매출 채권이 상각 효과가 이제 소멸이 되었고요. 원자재 가격이 강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무역 부분에서 크게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 증가에 따른 동사의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가치 부각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가와 이제 어떻게 보면 동사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최근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면 동사의 그런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렇다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날 2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포스코 대우에 대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하신 겁니다. 투자 의견 잘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어떨지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예, 지난주 4월 20일에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아세아 시멘트가 9%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1위로 등극을 한 상태이고요. 카뮤-UNC도 3.3% 수익을 기록 중이고 또 4월 16일에 주셨던 펄어비스도 지금 2.7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철 팀장님의 가장 최근에 주셨던 추천주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배럴이네요. 4월 16일에 주셨던 배럴이 지금 13.5%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거의 전 종목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DNC 미디어, KG 이니시스가 나란히 2% 수익을 기록 중이고 SKC 코오롱 PI도 3.6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탑 8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송동현 팀장의 SK 하이닉스가 지금 2% 수익이 남에서 8위에 등극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철 팀장님 4위와 7위에 SKC 코오롱 PI, DNC 미디어가 올라 있습니다. 신섭 소장의 카뮤 ENC와 펄어비스는 5위와 6위에 등극이 되면서 각각 3%, 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고요. 자, 이제 대망의 탑 3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 손창현 팀장의 유비벨록스 7.87% 수익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신섭 소장 2위 종목 아시아 시멘트 갖고 계십니다. 9% 수익을 기록 중이고, 자, 대망의 1위 종목을 김영철 팀장님이 거머쥐 주셨습니다. 배럴이 13.57%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2위와 1위의 종목을 랭크하셨는데요. 먼저 신섭 소장님께 아시아 시멘트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답답한 업종이라고 치부가 되는 시멘트 업종이 2위에 올라 있는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멘트 업종이 예전과는 다른 모멘텀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2017년 말에 원래 아시아 시멘트, 쌍용령의 현대 시멘트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17년 말에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건설업종이 지금 순환매를 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멘트주가 오르는 게 원래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게 시멘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오르는 그런 법칙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온 게 사실이고요. 근데 아시아 시멘트 쌍용량의 이 현대 시멘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소식이 더 들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불면서 또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수익률 1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철 팀장님 배럴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배럴 같은 경우에는 그 애슬레틱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성수기 때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시저널러티가 있긴 하지만 해외 쪽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따뜻한 나라, 그리고 물놀이 인구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수급도 좀 괜찮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4월 23일 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했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1위부터 5위 종목이 일제히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에 미국장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외국인 매도로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 0.8% 오늘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0.9% 더 밀리면서 83,600원 선에서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의 호주 판매 허가 소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4위 자리를 차지한 셀트리온 오늘장에서는 1%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나란히 1% 하락입니다. 반면에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은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폭이 좀 강했었는데 단기 박스권 하단으로 인식이 되는 72만 원 선 터치를 하니까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검색을 해봤는데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가 나란히 8%, 6%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오늘도 남북경제 협력주들이 강세다라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1%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틀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입니다. 0.03% 소폭 상승한 889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대체로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신라젠이 2% 조정이고요. HLB도 2%대 하락하면서 지금 10만 원 선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 메디톡스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장 1.42% 오르면서 선방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보죠.
예, 역시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휴젤이 메디톡스와 나란히 오늘 강세입니다. 1.78% 상승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또 코오롱 티슈진도 소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로메드는 1.43% 조정받으면서 지금 시가총액 6위에 등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실석소장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실석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예전부터 제가 많이 주목을 하던 종목인데 펄어비스와는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게임 업종 안에 있지만 또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소식을 보면은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2011년에 액티비전이 출시했던 게임인데 이 그 게임을 가지고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컴투스가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실제 캐릭터 피규어 왕구를 리더기로 인식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스카이랜더스가 누적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던 게임이고 그 기록적인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3억 개 이상의 왕구를 판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는 지금 이제 되게 안정적인 그런 게임 개발 쪽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주가는 지금 정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다들 좋은데 보면은 중간중간 가는 길과 속도가 틀려요. 근데 이제 그런 속도들을 이용해서 이제 순환매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왔던 우상향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약간 주춤거릴 때 들어가면 사실 무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도 사실 정고점을 앞두고 주춤거리고 있는 이 타이밍.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확 뚫어버리는 순간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아쉬워서 못 잡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5만원, 손절가 17만원으로 해서 지금 일단 처음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까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지금 그 휴젤 뭐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메디톡스와 휴젤 보시면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 메디톡스랑 휴젤이 전반적으로는 같이 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움직임을 보면 약간씩 틀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덧 다 같이 올라있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등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젤이 워낙에 해외 수출에 매진하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이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미국이랑 중국 맨 먼저 이제 타이틀에 나오잖아요. 항상 미국이랑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중요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랑 휴젤, 그리고 뭐 대웅제약 이게 미국이랑 중국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면서 어느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해외 수출국에서 그 들어오는 자금도 캐시카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젤은 미국과 중국 진출을 눈앞에 앞두고 임상실험을 계속하는 와중에 태국,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이런 시장에서 이미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연구 개발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안으로 뭐 계속 기다리던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 이게 뭐 사실 조금 늦춰지더라도 혹은 메디톡스한테 약간 선점을 뺏기더라도 그런 것들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게 주가가 주춤거리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만원, 손절가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요즘에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때 보니까 그 다른 게임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이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후발주들을 찾는 와중에 약간 탄력이 그러니까 어떤 성격, 사람의 성격이랑 비슷해요. 사람의 성격도 웬만해선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 형성된 성격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면 완전 굳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리가 굳은 상태에서는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종목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테마로 많이 얽혔어요. 뭐 정치 테마로 얽혔었던 종목은 그 기업이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테마가 불면 또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었고 학습 효과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매수 매도 세력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인데 아프리카 TV가 무슨 뭐 정치 테마로 얽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TV도 예전에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탄력이 올라갈 때도 좋지만 내려갈 때도 많이 꺾이죠. 그러니까 게임주들 보면은 탄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불어서 지금 탄력이 좋은 거지 평상시엔 탄력이 좋지가 않아요. 평상시 성격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예전에 성격으로 봤을 때 탄력이 좋아요. 근데 안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발주를 찾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이 받기 시작하니까 급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이유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악재들이라고 불켜 일어났던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 굉장히 아프리카 TV가 선정적인 그 부분이 있다. 별풍선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프리카 TV한테 좋던 나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슈 자체가 소멸되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e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 중계를 다양화하고 있고, 보니까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올해로 9억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1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e스포츠 중계에 그 굉장히 매진을 하겠다. 그래서 e스포츠 중계를 다양화시키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들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점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이런 뭐 청사진이라든가 비전은 얘기하면은 안 좋은 게 없죠, 사실 모든 기업이. 근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페이크가 됐는데, 계속해서 보면은 한 만 4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하단부가 굉장히 2만 원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마디지수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적인 지지선이잖아요. 뭐 성적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맨날 90점 이상을 맞던 애가 갑자기 90점 이하를 맞았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90점 밑을 맞아본 역사가 없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프리카 TV가 2만 원을 깬다고 생각도 좋지 않았는데 2만 원을 깼죠. 그러니까 놀라서 다 손절한 물량을 싹 다 받아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또. 33,000원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이 뚫리면 만 4년 만에, 만 5년 만이죠. 5년 만에 뚫립니다. 이렇게 되면 4만 원대는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종목 중에 사실 아프리카 TV가 가장 단기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3천 원입니다. 3만 3천 원이 깨지면 700원이 내려가면 그냥 안 사버리는 거죠. 박스권, 그렇게 되면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무너져서 다시 더 밑에서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사면은 확 튀어 올라서 4만 원으로 갈 거고, 만약 무너져서 안 사면 다시 3만 원대를 깨거나 3만 원 초반대 근접할 때 다시 사면 더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예. 아프리카 TV는 지난 2달 동안 주가가 70%나 올랐습니다. 신섭 소장님의 여전한 관심 종목이신데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왔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신섭 소장님께서 오늘 2위에 등극한 아세아시멘트 오늘장에서도 8%나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김영철 팀장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그 더존비전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업 부분들도 사실 완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 구조가 조금 뭐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시거나 뭐 이제 작은 기업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매출 매입이 발생이 됐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 자체가 그 이제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마트 빌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부분들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그렇게 좀 되지는 않았는데 뭐 작년 말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만 원대에서부터 일단은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고객사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뭐 스마트 빌, 전자 세금계산서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17,000원대 올라왔다가 한 14,000원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뭐 물량 소화 또는 뭐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금요일장에 좀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4.7% 정도 꽉 찬 양봉으로 좀 형성이 돼가지고요. 21선도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그래서 뭐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17,000원대 직전 고점까지, 그리고 상장 첫날 시가가 17,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만 넘겨주면은 한 2만원대까지는 손쉽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1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 잡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뭐 횡보했었던 가격대 이탈되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요, 뭐 어쨌든 단기적인 매력도나 장기적인 매력도 다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어제 양봉이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차익 실현 살짝 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시장 뭐 움직임이랑 같이,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매력도도 뭐 이번 정보 자체가 중소기업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즈니스 온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픽 종목 두 번째는요? 일단 두 번째는 네오팜인데요. 네오팜은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네오팜의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5,000원대부터 55,000원대까지 일단은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부터 보면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아토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그 유용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그 유아 아이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브랜드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티몰 쪽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 예전에 이제 그 부각이 됐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 한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종목들 움직일 때 같이 모멘텀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B 스토어, 이게 이제 헬스 앤 뷰티라고 해가지고 뭐 왓슨스나 아니면 올리브영 뭐 이러한 이제 그런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이라고 좀 단정 짓기에는 뭐 다양한 이제 헬스 앤 뷰티 관련된 제품들, 뭐 음료수도 팔고, 그다음에 뭐 향수도 팔고,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제 뭐 파는데, 그런 쪽에 대한 그 입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군들도 좀 다양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력도가 한 4점, 그리고 장기적인 매력도도 한 4점, 그래서 목표가는 한 7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원 깨지는 5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거는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어쨌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흔히 말해서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조정폭이 상당 부분 좀 나왔습니다. 93,000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만큼은 좀 못 나왔다라는 뭐 평가 때문에 이제 좀 비싸다라는 보고서가 한 장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 컨텐츠 관련된 그 시장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모바일 광고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앞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아프리카 TV를 보더라도 그 앞뒤로 또는 중간에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앞뒤 중간 광고를 꼭 봐야 이제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광고를 안 보려면 추가적으로 유료로 뭐 아이템을 구입을 하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구입하시려고 굳이 광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광고 노출도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 뭐 가장 포인트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8만 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낙폭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영철 팀장님의 탑픽 종목 3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주셨는데요. 두 분의 종목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죠. 예, 저희 계속해서 이 시각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는 시간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양 건영부터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급등 출발을 해서 지금도 15%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남북 경제 협력주들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도 가능할지 좀 의견 여쭤볼까요? 신섭 소장님. 네, 지금 변동성 조정 신호가 들어왔는데, 지금 건설주들,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들이 난리예요. 지금 시멘트주들도 그렇고, 이런 모멘텀이 불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죠, 다들. 건설업종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다들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건설이 조금 활발해져서, 그리고 시멘트주나 페인트주가 미리 움직였던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시멘트주, 페인트주 사실 잘 안 본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너무 솔직히 고리타분하고 이름부터 그렇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트렌디한 종목을 좋아하죠. 바이오라던가 게임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 사실 페인트나 시멘트 뭐 유리 관련주들 이런 거 잘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거래량도 적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데, 뭐 예전에도 정치 테마주로 건설주들이 엮여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4대강이나.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 이제 당연히 그런 지금은 테마도 없었고 그냥 건설업황이 회복되는 사이클이 그렇게 뭐 바이오나 게임처럼 빠르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었고, 뭐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그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사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멘텀 덕분에라도,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올랐던 어떤 다른 모멘텀으로 올랐던 뭐 그런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아주 그냥 망가졌던 차트가 막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것 때문에 생겼어요, 일단. 그래서 시멘트주라던가 지금 건설주들 그냥 무작위로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초반부라 이런 것 같고,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질 타이밍이 또 올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거 남북 경협이 이제 뭐 앞으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정상회담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모든 시멘트주들, 뭐 중소형 건설주들 막 다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막 30%씩 오르는 지금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남북 경협 이제 회담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정말 수혜를 입을 업체가 어떤 건지 가려서 오를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지금 다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발 빠르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 커서 이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겠죠. 근데 이제 곰곰이 따져보시고 이제 건설주가 여기서 뭐 북한이 이제 인프라를 깔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형 건설사는 현대건설 위주로 오르는 이유가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대북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오르는 건데,
지금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수십 개가 오르는데 그 수십 개가 다 대북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지금 북한이 인프라를 까는데 지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시기에는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을 누리시면 되는 거고, 이거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상회담이 거쳐가면서 이제 옥석가리가 이루어질 때 자기가 분석했던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가 보고 그때 다시 투자를 하면 되겠죠. 예. 금요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주 한 종목 없으면 정말 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동양물산이고요.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살만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김혁선 특장, 이 종목은 어떠신가요? 일단 어제 금요일장에 일단은 한 장중에 24% 정도 움직였다가 종가가 한 6%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는데 오늘장까지 일단은 6% 갭으로 이제 떠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랙터랑 콤바인, 이항기 쪽에서 이제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요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오는데 예. 이게 사실 지난주인가요? 효성 OMB랑 아마 남해화학 이런 기업들, 효성 OMB 오늘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남북 쪽이 화해 무드가 좀 나오면은, 개성공단 사업 재개뿐만이 아니라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조나 이런 부분들, 비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료 뿌리고 씨앗 뿌리려면은 당연히 농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은행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말 동안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우리은행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신섭 소장께 여쭤볼까요? 네, 지금 우리은행도 지금 움직임이 좋아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은행 보니까 움직임이 좋고, 신한지주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하나, 신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인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한 다음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릴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 마진이 확대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죠. 왜 예대 마진을 저렇게 확대를 하고 인력을 자르고 무인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수익을 얻냐. 근데 은행들은 그렇게 수익을 얻는 게 좋기 때문에 은행의 주주가 된다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지금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가 나중에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은행들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수익의 그런 근원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이클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왜 내 예금 금리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은행이 수익이 나겠구나. 예.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은행주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싫다 하면은 그냥 지표로 삼으시면 돼요. 은행주들이 저렇게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초반이고, 아직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4월 10일이었죠. 주가 60만 원 터치했었는데 지금은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셀트리온과 나란히 2%, 4%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랐죠. 서울경제TV 여기 방송할 때 20만 원대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30만 원 돌파할 때 또 사보자라고 말씀을 했었던 종목인데,
뭐 그리고 나서 6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뭐 작년부터 하면은 거의 한 3배, 그리고 작년 하반기 30만 원대 돌파할 때 그때 뭐 말씀드린 이후에도 뭐 60만 원이면 2배 가까이 움직임이 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그 움직임보다 뭐 경기 민감주나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쪽에 쏠려 있던 그 흔히 말하는 단타성 또는 수익률 게임을 뭐 하는 그런 자금들이 뭐 좀 전에 종목 상담이나 아니면은 종목 특징주로도 보셨겠지만 그 남북경협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남북경협주는 이제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 했었던 자금들이 결국에는 어디 갈 것이냐, 결국에는 뭐 경기 민감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신성장 섹터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신성장 섹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또는 시장이 뭐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 선봉장 역할은 대부분 이제 뭐 제약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신성장 섹터에서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조정을 기회로 저는 뭐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먼저 뭐 반등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61선 지지받는 모습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50만 원대 이상에서 들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구간대는 사실 욕심이었지 않았나. 왜냐면은 4월 9일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총 무거운 게 11% 움직이는데, 이걸 따라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욕심에 대한 지금 좀 뭐 조정의 시간을 받고 계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 가격대까지 저는 다시 한번은 충분히 뭐 트라이할 수 있다. 뭐 직전 고점을 60만 원을 다시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시간이랑 기간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간이랑 그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소화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충분히 뭐 50만 원대 이상에서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조정 조금 더 나왔을 때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이 시각 탑픽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지난주부터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공개하고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수익률 3위에 유비벨록스가 올라왔고요. 4월 16일에 추천한 이후로 수익이 8%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리뷰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리뷰 간단히 하고 또 뭐 종목 추천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뭐 중국에 대한 뭐 스마트 카드에 대한 매출이 급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대북 관련주들과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로 완전히 선별적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만큼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11,500원 밑으로 뭐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매수한 가격에서 한 마이너스 7%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13,000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추천을 한번 드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추천을 드릴 종목은 메일유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작년에 이제 메일유업 유가공 사업 부분에서 인적 분할이 된 그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는 이제 분유 관련된 부분에 유제품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홀딩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폴바셋이라는 매장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가 이제 유제품 상하 목장이라든지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신조제 분유법 유통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신조제 유통법, 분유 유통법은 일단 중국 식약처로부터 배합비 등록 교부를 받아서 업체당 최대 9개 제품만을 생산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분에 이제 우리 메일유업이 세계 브랜드가 이미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더 수출이 많이 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업체들의 규모가 한 2, 3천 개 정도에서 이 유통법이 발의되고 나서 한 5, 600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상당히 완화가 되고 기존에 진출을 했었던 프리미엄 업체들은 계속 시장 진입에 대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결국 이 유가 제품에 대한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8,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77,400원이니까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3,000원 제시해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각 탑픽주 매일 유업이었고요. 수익률 얼마나 많이 날지 또 확인해보는 시간 내일이면 나타날 수 있겠죠.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03% 하락을 하면서 2475.59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247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하락을 했다가 현재 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0억 원 그리고 113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현재 하락 중에 있고요. 각각 1.56% 그리고 2.60%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05% 떨어지면서 48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포스코는 오늘도 1.43% 상승을 하면서 35만 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과 KB금융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34% 하락을 하면서 886.18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9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883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8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31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모두 하락세고요. 메디톡스는 0.94%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의 유럽과 중국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고 이 단기 실적이 모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6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와 CJENM 모두 각각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현재 이 바이로메드는 3.88% 하락을 하면서 21만 5,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펄어비스는 오늘도 2.38% 상승을 하면서 26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4.76% 상승을 했고 5,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3.09% 하락을 하면서 4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한전기술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7.97% 상승을 하면서 38,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지난주 이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에 계속 올라와 있었던 한일시멘트와 쌍용양회 또한 7.96% 그리고 7.7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건설 모두 6%대로 상승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한미약품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96% 하락을 하면서 37만 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3.95% 하락을 하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또한 3.9% 하락을 하면서 3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과 LIG 넥스원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필룩스입니다. 2위는 현대건설, 3위부터는 남광토건, 그리고 인스코비, 현대엘리베이터, 셀트리온, 이화공영, 8위 파미셀입니다. 1위인 필룩스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필룩스는 바이럴진에 대한 지분을 두고 알파홀딩스와 분쟁을 벌인 바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보통주를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 소식에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 현재는 1.72% 상승을 하면서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광토건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 연결과 도로 신설 등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건설업체 남광토건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현재는 12.24% 상승을 하면서 35,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이화공영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화공영은 토목과 건축, 산업 플랜트 등의 건설을 주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 철도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7.79% 상승을 하면서 1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진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싸다라고 평가가 되셨습니까? 네, 최근에는 남북 관련주를 중심으로서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잡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포착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바이오 중에서 그 면역 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그 녹십자세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과연 어느 시점이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죠. 한 달, 그리고 한 달 반, 3개월씩 조정받고 다시 또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장세 속에서의 조정 장세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장세가 반등하고 이랬을 때는 과연 어느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이제 가늠하기 어렵겠죠. 그런 중에서 녹십자세를 한번 분석해보면서 앞으로의 그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는 이런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1세대 항암제라면은 이제 화학항암제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나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해갖고 부작용이 이제 컸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2세대 이제 표적항암제가 나오면서 약간 부작용은 덜하지만 적용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적용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3세대 항암제, 면역항암제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녹십자셀은 우리가 이제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그 간암 특히 이문세 레시라 해서 간암에 어떻게 보면 적용증이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채취해 갖고 배양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때 보면 간암을 수술하고 난 환자들에게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세포 치료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간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이뮤셀 LC를 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좀 면역 기능이 좀 강화되면서 효과가 좋다. 그래갖고 최근에 임상 3상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이런 이뮤셀 LC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이런 면역 항암제로만 그 단일 매출로서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명실상부한 면역 치료 항암제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줄기세포에 기반이 된 거기 때문에 줄기세포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떤 우상향으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조정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에서 지금이 정확하게 어떤 가격으로서는 저점 매수 시점이 됐는데 이후에 주도가 될지는 어떻게 뭐 분석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보면은 저는 그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는 그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요 추세선이 깨지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런 개념으로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만 5천 원에 짧게 이제 손절가를 적용해 갖고 이렇게 한번 장세를 판단해 보시면은 앞으로 바이오가 다시 반등할 때 녹십자 셀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상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 녹십자셀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손절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만 5천 원 제시를 하셨지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신라젠 볼 텐데요. 0908님께서 신라젠을 10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만 3,600원 비중 10%로 많지는 않으신데 최근에 신라젠의 주가가 10만 원 선 주가 회복을 하다가 잘 지켜주다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는 신일섭 소장께 여쭤볼게요. 네, 신라젠은 사실 팩사백이라는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다 올랐죠. 재무제표상으로는 지금 이득이 없지만 그 팩사백이 나중에 이제 상용화가 되었을 때 어떤 돌아올 가치들 미리 상정하고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을 해줘서 많이 올랐는데요. 뭐 간라젠이라고 불릴 정도로 15만 2,3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최근에 흐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쪽이라던가 신라젠 같이 항암제를 하는 쪽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전부 통합해서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단기적인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그것이 지금 굉장히 불안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다 이제 그 기름을 부은 것은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바이오주의 거품 이제 그 질주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바이오주의 나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몰매를 맞을 정도로 지금 그런 그 어떤 바이오주에 대한 좀 과열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뭐 그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지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회사인 암젠이라던가 화이자 존슨앤존슨의 그림을 항상 보는데 지금 그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암젠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을 이제 신생이고 좀 더 그 신성장국이니까 약간 더 PER, PBR을 쳐주는 거는 당연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기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와 암젠보다 PER, PBR이 높은 게 이상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닌데 이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존슨앤존슨, 화이자, 암젠은 20개월 선까지 다 조정이 들어왔어요. 화이자는 10개월 선이고 대부분. 그쵸? 월봉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의 월봉을 보면 물론 신라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 10개월 선이라든가 20개월 선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상장의 그런 이력조차 없죠. 셀트리온은 20개월 선과 10개월 선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물론 이게 밑에서 올라오겠죠. 10개월, 20개월의 평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최소한 10개월 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이격을 줄여야 돼요.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초장기적으로는 바이오라던가 제약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적응증은 더더욱 늘어갈 것이고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필요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초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3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가까이 샀는데 20만 원대
뭐 다시 20만 원대 파는 거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신라젠으로 따지면 15만 원대에서 만약에 8만 원대까지 빠지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초장기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은 이미 10개월, 20개월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도 최소한 그 정도 조정폭은 나와야지 이격을 줄여야.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를 계속 어디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격을 좁히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격 좁히는 과정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계속 뜨겁게 오르기만 했지. 그래서 이격 좁히는 과정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보고서가 촉발을 했던, 어떤 불안감이 촉발을 했던, 남북 경협주로 해서 수급이 저쪽으로 쏠려서 빠져나갔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핑계로 하던 이격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지 나중에 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 조정 시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기다렸다가 계속 그 보유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10%지만 그것도 자르고, 금액이 크다면 자르고, 뭐 다시 밑에서 살 것이냐는 한번 그 매수자 분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0811님께서 주신 JYP 엔터 봐드릴 텐데요. 매수가가 23,300원이시고 비중 20%, 언제 매도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김영철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가격대 사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굳이 23,000원대에 들어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트와이스가 좋아지셨을 수도 있고, 예. 또는 스트레이트 키즈에 대한 기대감을 그때 이제 좀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좀 꼭지에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JYP가 이제 다른 SM이랑 YG보다 항상 이제 좀 저평가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 시키면서 타겟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와이스가 이제 3년차인가 4년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보통 아이돌 표준 계약이 7년인데, 이번에 이제 와디즈 러브인가요? 그것도 이제 뭐 어젯밤에도 저도 살짝 듣고 잤는데, 일단은 순위가 아직도 뭐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남자 아이돌이 조금 뭐 지속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없지 않았었는데, 스트레이트 키즈랑 그 다음에 중국 쪽 텐센트 그 협업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위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제 뭐 코스닥, 뭐 코스피 이슈들이 많았지만, JYP 처음에 출발할 때가 작년에 5,000원대였고, 올해만 보더라도 12,000원대인데 지금 22,000원이면 거의 2배 가까이, 24,000원, 24,500원 찍었으니까 거의 연초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 살짝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하단으로는 어쨌든 2만원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최근에 찍었었던 24,000원, 뭐 여기서 한 20% 레인지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뭐 본다라고 하면은 61선 올라오고 61선 뭐 지지력까지 확인하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승은 추가적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JYP 엔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과 함께 하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